And when you get older, what are you going to remember? No drugs, no alcohol, no cigarettes. And you know what else? No tattoos. I don't ever want to see tattoos on you.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1959년 벨기에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최대 100배에 달해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처방됐지만 2010년대부터 마약으로 오용되면서 미국 내 최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제조가 쉽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은 불과 2mg만 섭취해도 성인이 사망할 수 있는데 알약 하나를 우리 돈으로 싸게는 700원, 비싸도 7,000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로 옮겨져 현지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에서 유입되는 펜타닐이 미국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며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결국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펜타닐 관련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펜타닐 근절에 집착하는 데는 8살 위친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레드 트럼프는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이름을 물려받았을 정도로 가문에 큰 기대를 받는 아들이었지만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1981년 42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젊은 시절 프레드는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파일럿이 되기 위해 몰두했고 오랜 기간 가족들로부터 강한 압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에게 압력을 가한 것을 후회한다. 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업에 대한 강요에 시달렸는데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프레드는 20대 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인터뷰에서 친형 프레드는 가장 잘생기고 성격 좋은 멋진 남자였지만 술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형은 나에게 술 마시지 마라고 강조하곤 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해 10월 그는 첫 집권 9개월 만에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며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당시 프레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술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며 친형을 거론했습니다. 2019년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선 프레드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없었다면 나는 마약 근절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코올이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술, 담배 등을 일절하지 않는 것은 형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살 배기였던 막내 아들 베런에게 마약, 술, 담배, 문신을 절대 하지 말라며 훈육하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일기 집권 시절 벌였던 마약과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선 더 강한 마약 근절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이번 관세 부과 행정명령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지지층이 많은 미 북동부 러스트벨트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그가 펜타닐 근절에 집착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에 속한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등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마약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 웨스트버지니아주 캐벌 카운티의 마약 관련 사망률은 무려 62.9%에 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수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음에도 미국 내 펜타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